2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하겠습니다. 자,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을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보면 인종의 개혁 이렇게 돼 있죠. 인종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자겸의 난의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의 영향, 결과가 뭐예요?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외척 세력에 휘둘려가지고 왕이 궁에서 쫓겨나고 궁궐도 막 불타고 권위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개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도와줄 친구들을 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윤원이, 정지상 이런 사람들은 소수고요.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울 신,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위로 막 진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진 세력 이렇게 부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이니까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개혁의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목표는 왕권의 회복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자겸이 몰락한 후에 이자겸이 만들어 놓은 대외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4대 요구를 오케이 해버려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보다 더 아래라고 생각했었던 여진이 세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오케이 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한 거니까, 이자겸이 몰락했으니까 굳이 이자겸이 한 걸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겠느냐. 그래서 금나라를 여기 배격입니다. 배격. 그 배격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금나라를 배척하자, 배격하자 하는 여론이 강화됩니다. 자, 그러면서 뜬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 서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서경은 오늘날 어디예요? 평양 지역입니다. 지금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거든요. 개경에 비해서 위치적으로 북쪽에 있기 때문에 평양, 서경을 중시한다 하면은 무슨 정책이냐? 태종 왕건 때부터 계속 유구하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렸습니다. 서경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북진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북진 정책을 해요?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인데 고구려의 많은 영토들을 아직 회복 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실시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 서경 출신, 평양 출신의 승려, 직업이 승려입니다. 묘청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이 금나라를 배격하는 이 정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칭호를 사용한다. 이거 자주성을 드러낸 거죠. 황제칭호가 오면은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연호의 사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묘청이 제시한 게 지금 고려의 수도는 개경인데 오늘날 개성입니다. 수도가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땅의 기운을 좋은 기운 다 갖다 써서 땅의 기운이 고갈됐다. 땅에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명당 자리로 옮겨야지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무엇이라고 부르죠? 명당 자리, 이런 나오는 거.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우리 고려가 다시 급부상하려면은 개경을 버리고 새로운 서경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수도 이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수도가 되면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경을 근거지로 세력을, 권력을 쌓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힘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고 서경을 중심으로 근거지로 해서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개경파, 서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들, 서경파로 나뉘어서 이 둘의 대립이 이어지겠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추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서경으로 천도하고 금나라까지 이걸 바탕으로 금나라 여진을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개경파들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오케이 할까요? 네, 계속 저항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인종이 묘청을 지지하니까 어느 정도 전개가 됩니다. 우선 서경에 궁궐을 건립해요. 인종이 계속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수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이제 짝짠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개경파들입니다. 이 개경파의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부식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부식 씨는 왜 유명하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고려사를 배울 수 있는 건 다 이분 덕분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유명한 삼국사기예요. 미안해요. 고려 시기에 쓰여진 이 삼국사기 덕분에 우리가 삼국시대를 배우는 거죠. 선생님이 잠깐 말을 잘못했어요. 자, 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정치 세력이 당연히 자신들의 힘을, 권력을 있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천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종이 이제 묘청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개경파들, 김부식의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인종도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판단을 딱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망한 묘청이 왕을 버렸습니다. 묘청이 스스로 서경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반란군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반란군을 진압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진압하러 나온 사람이 또 이제 김부식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은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이 서경 세력을 제거하면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서경으로 천도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서경으로 천도하는데 실패했다. 이 말은 서경의 중요성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결과 서경천동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려 초기부터 추진되어 오던 무슨 정책이 지금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예, 북진 정책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북진 정책에 처음에 이제 영향을 준 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한 거였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 때문에 북진 정책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